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전 세계의 결혼 생활 속 불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퓨 리서치 센터부터 인사이더 몽키, 여러 설문조사, 뉴스 기사들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떤 나라에서 불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어느 나라가 1위인지 아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자료 보고 좀, 했거든요. 자, 그럼 가장 놀라운 결과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태국입니다. 기혼자 중 무려 51%가 불륜 경험이 있다고 답해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51%요? 와, 절반 이상이네요. 네, 태국 남성은 전 세계 남성 중 불륜율 1위, 그리고 태국 여성은 전 세계 여성 중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는 점도 좀 눈에 띄고요. 태국의 이런 높은 불륜율 배경에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 미야노이라고 하죠.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작은 아내,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정식 부인 외에 이제 작은 아내를 두는 그런 문화적 관행에 암묵적으로 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가 언급되더라고요. 아, 문화적으로요? 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관광업이랑 연계된 그 성산업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또 결혼 외 관계를 좀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렇군요. 일부 학자들은 이걸 사회적 압력을 해소하는 관계용 밸브 같은 걸로 해석하기도 한다는데? 관계용 밸브요? 좀 충격적인 해석인데요. 그렇죠. 현지 반응도 좀 갈린데요. 말도 안 된다. 문화라고 해도 이건 잘못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부인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목소리도 있다고 하고요. 아, 정말 복잡하네요. 근데 유럽 국가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덴마크가 46%로 2위, 그리고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45%로 공동 3위. 네, 맞아요. 프랑스 43%, 노르웨이 41%, 줄줄이 상위권이에요. 그렇죠.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영국까지 상위 10개국 대부분이 그냥 유럽 국가들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요. 태국과는 다르게 불륜율에서 성별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아,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는 건가요? 네. 이건 아마도 그쪽의 높은 성평등 수준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노르웨이의 한 심리학 연구 결과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남성들은 주로 그 성적인 불륜 자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반면에 여성들은 정서적인 불륜, 그러니까 마음이 떠난 거에 더 괴로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아, 성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확실히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군요. 네, 이게 관대에 대한 어떤 서구 문화권의 보편적인 인식이랑도 좀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영국 상황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First for Lawyers 설문조사 보니까 영국인의 15%는 불륜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대요. 네, 15%나요? 네. 근데 또 57%는 배우자가 불륜하면 이혼하겠다고 답했어요. 되게 모순적이죠. 그러네요. 생각은 그래도 실제로는 용납 못한다. 이런 건가요? 그런가 봐요. 실제로 불륜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도 19%나 됐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를 불륜으로 보느냐 이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 기준 자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섹스팅이나 틴더 같은 데이팅 앱 계정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불륜이라고 보는데 비밀 소셜미디어 계정 같은 건 39%만, 그리고 다른 사람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37%만 불륜으로 본다네요. 와, 그건 좀 의외인데요? 심지어 전 애인이랑 비밀리에 문자하는 건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 불륜이라고 생각한대요. 기준이 진짜 제각각이죠. 맞아요. 진짜 뭘 선 넘는다고 보는지조차 개인이나 문화마다 차이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편 한국은 이번 조사 상위 20개국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아, 한국은 없었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네,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한 14% 정도 훨씬 낮게 나타났어요. 14%면 태국이랑 비교하면 정말 낮은 수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문화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 있잖아요. 애슐리 메디슨? 거기 창립자가 불륜이 오히려 결혼 생활을 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그런 주장도 있었죠. 근데 또 앞서 본 영국 설문에서는 대다수인 56%가 여전히 일부 일처제를 지지한다고 답했잖아요. 진짜 불륜을 보는 시각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불륜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이걸 정의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국가별로 또 문화별로 얼마나 다른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태국의 그 독특한 문화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성평등이랑 연관된 북유럽의 특징, 그리고 뭐 어디까지를 불륜으로 볼 건지 그 정의마저 좀 흔들리는 영국의 모습까지 참 다채로웠어요. 맞아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죠.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혼이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외도, 육체적인 외도에 대한 남녀 간의 다른 반응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관계에 대한 이런 다양한 전 세계의 관점과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점점 더 막 연결되고 교류하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특히 이제 국경을 넘어서 생활하거나 관계를 맺는 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데 뭐 작은 힌트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